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사학력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하우징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그렸던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오늘은 요 부품, 요 하나에 대해서 기하공차까지는 아니지만 기하공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치수 기입 설정 D 엔터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를 그리시면서 재놨던 치수를 아마 시험지에 다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뽑는데 대부분의 치수가 우리가 이제 형상이 가장 잘 보이는 이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잡았죠.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뽑아내고, 그리고 관련 치수들은 웬만하면 이제 그 도면 평면도나 우측면도 이런 쪽에 같이 연관된 지수는 서로 묶어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답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여기 보니까 뭐 부분, 단면도 이런 거를 막 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겠습니다. 부분 단면도가 굳이 필요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치자면 아마 이 부분 정도 되겠죠. 이 전체 파일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그냥 여기 해가지고 요 살을 해가지고 파이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도면이 찌그러져 계실 텐데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RE 엔터 치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부분 단면도를 이제 저희가 칠 때는 스플라인이죠. 스플라인으로 해가지고 SPL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살이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내고, SPL 하고 딱딱딱딱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트림이죠.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시고, 이거는 왜 하려고 했냐면은 아무래도 여기 살 치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전체 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굳이 저희가 그리진 않았잖아요. 안 그리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치수를 나타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자, 전체 치수를 먼저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부 치수를 먼저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이제 내부 치수가 먼저 도면이랑 가까운 쪽, 이 제품이랑 가까운 쪽에 기입이 되기 때문에 DLI가 가로, 세로 치수를 뽑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캐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건 캐드 아닌데 선형, 이게 가로, 세로, 정렬 치수가 이제 대각선 치수 이런 거 뽑는 거거든요. 안쪽 내부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아무래도 가까운 치수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10mm, 20mm 해가지고 막 그렇게 뽑으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초보자분들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만 간격을 맞춰주시고 대충 봤을 때 비슷하게끔 이렇게 뽑아주십시오. 지금 뽑고 있는 치수를 보고선 앞에 파이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고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련 치수, 여러분이 그릴 때 썼던 치수들을 다 뽑아줄게요. 여기도 대충 치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부 이 안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R을 적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 해서 R 해서 0으로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F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주시고 여기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죠. 이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쓸 거예요. 얘도 여기랑 여기 그러면 뾰족하게 나오는데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BR이죠. 엔터 하신 다음에
BR 엔터 하신 다음에 처음 누르는 부분부터 끊어지니까 여기부터 대충 이렇게 끊어져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 교차점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당연히 레이어도, 이거 레이어도 당연히 치수 레이어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쪽에도 BR 엔터, 처음 찍는 부분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하는 부분에 끊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찍고 교차하는 부분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치수 레이어 따라가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DLI인데, 이 DLI가 보통은 이제 막 실무하시던 분들은 DD 해갖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분들이 단축키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기본 단축키는 DLI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이렇게 나오겠죠. 볼트짜리가 파이로 이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 치수만 지금 막 뽑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뽑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파이 치수가 다 나왔는데, 이거를 헷갈리기 전에 먼저 바꾸고 갈게요. ED, 에디트의 앞자만 따온 거고요. ED 엔터 치시고 바꾸고자 하는 치수를 찍으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데, 뒤에 보라색 안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측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쪽에다가 %C를 붙이시면 파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일일이 다 하면서 %D를 해주는 게 아니라 %C, D 뭐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고 MA 엔터, 속성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설정에 따라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원본 객체, 얘를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설정에 따라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미리미리 바꿔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C 쓰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D 엔터 누르신 다음에 치수 설정에서 1차 단위 입력에 머릿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C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만드셔갖고 파이 치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처음 시험에 접하신다 그러면은 치수 넣을 때쯤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뭐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겠지만 보통 1시간 안쪽으로 시간이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촉박해지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치수를 뽑아놓고 신중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쪽도 원형이죠. 여기도 치수를 여기서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원이 완전히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치수를 위에서 뽑는 걸로 하고, 여기는 따로 DLI로 해갖고 여기도 파이 치수를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파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ED 엔터 찍으시고 앞에 %C 이렇게까지만 했습니다. 자, 여긴 탭이니까 나중에 지시선으로 해가지고 치수를 따로 줄 거예요. 이쪽에다 주던지 아니면은 이것도 요 옆으로 해가지고 총 뭐 8개다 4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 거예요. 여기다 줘도 이렇게 지시선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까먹기 전에 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치수를 줘볼게요. LE 엔터면은 지시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지죠. 여기에서 F10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극좌표 추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15도, 뭐 20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15도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60도 정도 간 다음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0도로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이제 다중 문자해갖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처음에 드릴 치수가 있겠죠. 드릴 치수, 그러니까 미리 한번 재보고 가야 되겠죠.
바로 그리셨을 때는 이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3.4 파이로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간다. 3.4 파이로 10mm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M4로 7mm만큼 들어가겠죠. L2 엔터.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60도 가시고 0도 가신 다음에 다중 문자에다가 퍼센트 C 3.4 드릴이죠.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한글로 쓸게요. 드릴 깊이는 10mm 10이라고 그냥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탭이죠. T 대문자로 쓰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TA B 이런 식으로 하고 탭은 M 4 곱하기 7mm 이게 총 8개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쪽 늘 거기 때문에 그냥 4개 정도로만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앞에 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힘들면 원래는 이제 아마 실무 가시면 많이 쓰실 거예요. 이 드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뒤에는 깊이 대신에 DP라고 쓰죠. DP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저도 이번엔 헷갈렸던 것 같아요. LE 엔터 하고선 여기서 찍고 대충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다중 문자를 엔터를 한 번 더 쳐주고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 썼네요. 퍼센트 C 3.4 드릴 소문자로 써도 드릴은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대문자가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DP 10 M4 탭 이것도 그냥 여기서 DP 하고 7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는 이게 총 4개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되게 길어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다까지 쓰면은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이제 8개로 해서 비슷한 모양은 다 이거겠구나 하고선 추적할 수 있으면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보통은 이 탭을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또 물건 안에 들어오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점점 해주면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이랑 겹치게 되면은 저거니까 더블 클릭하면은 이걸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미리 카피를 해 놓으시고 니드선을 다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2 엔터 이렇게 해서 대충 뽑아 주시고 이쯤에 나는 다중 문자를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 탭 모양이 보이는 부분 그런 쪽에다 써주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탭 아예 마저 하고 할까요? 이러면 이제 반대쪽 4개도 된 거고 요 위쪽 부분 탭이 M5죠. 이럴 경우에는 뭐 드릴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얘도 그냥 치수로 바로 뽑으시면 돼요. L2 엔터 하신 다음에 찍고 살짝만 뺄게요. 그런 다음에 다중 문자로 들어가서 M5 근데 이거는 깊이가 뚫려 있죠. M5 하고 탭 DAP
쓰셔도 되고, 한 다음에 스루. 스루라는 말은 관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먹힐 때가 있는데, 니드선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 안 된다 싶으면 니드선만 그리시고 따로 텍스트를 쳐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DAP 스루. 지금은 제가 각도대로 뽑았는데, 각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는 이렇게 문자가 넘어갈 경우에 엔터를 쳐가지고 스루만 다음 줄로 오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파이랑 탭에 대한 치수를 일단 뺐죠. 자, 내부 치수를 먼저 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릴 때 썼던 거를 한번 다 뽑아 보도록 할게요. DLI. 이제 직선 치수들이랑 뭐 각도 이런 거 나오겠죠. 여기 68 이거 한번 뽑아 놓을까요? 안쪽 내부를 이제 만들 때 68로 하고, 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각도를 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도가 아니라 치수를 주신 분들은 치수로 주셔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저는 각도가 아닌 이렇게 치수로 해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 또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각도로 하셔가지고, 선형치수 이거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캐드 이렇게 되는데 각도라고 있습니다. DAR인데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주시면 되고요. 135도 이렇게 뽑아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랑 여기 찍으셔서 45도로 뽑아주셔도 되죠.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죠. 보기 편한 걸로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보이는 그런 치수로 따라가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면서 치수를 미리미리 다 찍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그릴 때 형상이랑 이제 선이 겹치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릴 때 시험지에 진짜 연필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볼펜이나, 볼펜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치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여기도 또 이제 단차가 있죠. DLI 하고 여기 끝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전체 크기도 뭐 있을 테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높이, 이 중심축의 높이도 이 파이들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한눈에 들어올 만한 부분은 우측 연도에서 볼 때 더 가독성, 가시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거는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크기를 여기다 재줘도 상관없지만 위에다 재주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위에는 이제 모양이 좀 최대한 평면도에, 그러니까 정면도에 저희가 치수를 빼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78 윗부분만 일단 이런 식으로 빼볼까요? 78 이런 식으로 빼고, 또 여기도 이 크기 있죠. D의 I, 여기 외형의 끝에서 끝을 찍어서 9mm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도 나오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파일을, 아마 이게 너무 워낙 유명한 거다 보니까 여기로 파일을 뽑으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우리 리드선 배웠죠. LE 엔터 하고선 여기 제일 온전한 파일을 찍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기 알진 곳 라운드 처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뽑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고, 보시면은 각도 말고도 우리가 여기서 얘의 반지름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선형도 있고 다중지시선도 있고 중심선 뭐 지름인데 지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뽑고 이게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에다 정하니까 총 12개가 되겠네요. 이거를 총 개수, 왜냐면 이게 반 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개수 얘도 똑같이 에디트에 ed 해주신 다음에 앞쪽에 12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12개는 다 이 식으로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45시 나와 있고, 얘 총 길이는 어쨌든 외형 밑에 네모난 판이죠. 총 길이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0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좀 더 하시려면은 6mm 이것도 한번 뽑아주시고, 이러면은 이쪽은 안 뽑아도 102mm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수가 아니, 뽑으면 둘 중에 하나는 중복 지수가 돼버리겠죠. 자, 얘네 위치 여기다 일단 이렇게 잡아줄게요. 원에, 그러니까 홀의 위치죠. 홀의 위치는 여기는 이제 여기 잡으셔서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고, 여기 뭐 파이는 밑에 뽑았고, 여기 단도 뽑았죠. 단도 9mm 뽑았고, 중복 치수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 전체 크기인데, 이 전체 크기가 여기로 재서 이렇게 뽑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아니고 140이 나와야 되겠죠. 2배인데 우리가 반을 줄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끝에 부분 있죠? 여길 찍으시고 아래로 향하게 직교를 하신 다음에 아래로 향하게 하고 140 해서 일단 이렇게 치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얘를 잘 보이게끔 한 이쯤에 갖다 놓죠. 자, 이 부분 밑에 부분 없애야 되죠. 이거는 찍으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보세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가셔서 쭉 내려보시면은 치수 보조선이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돼 있는데, 여기 켜기라고 아마 켜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찍은 데가 치수 보조선 1이에요. 자, 2를 꺼볼까요? 끄고 여기도 치수선도 2번을 꺼야 되겠죠. 꺼주시면, 자, 여기서 잠깐 ESC로 해가지고 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를 대충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반쪽 치수다 뭐 한쪽 치수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많이 쓰는 거면은 치수 설정 때 설정을 해놓은 건 괜찮은데 우리가 쓰는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랑 아마 여기쯤 되겠죠. 이 밑에 부분 여기쯤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이거를 치수를 넣으면서 잘못 그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씩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었죠. 그림을 그리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FR 이게 높이를 제가 안 맞춰놨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당연히 요소는 없어지겠죠. 그림 엔터. 여기 알까 얘랑 똑같겠죠. 반지름 지수라고 있고 이거를 여기 찍어주시면 R3 나오죠. 그러면은 FR3 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레이어 외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힘드시면 MA 엔터 찍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6 맞고 여기 두께 이제 나와야 되겠죠. 두께는 뒤에 라인 해서 여기 찍고
찍고 해서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는데, 얘랑 겹치게 되면은 더 큰 치수를 약간 뒤로 뽑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나온 게 여기 전체 높이 정도 되겠네요. 뒤에 라인. 전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면대에서 뽑으셔도 되고 이렇게 우측면대에서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 둥글게 올라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높이 뽑아주시면 되고요. 2mm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고, 중복지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치수가 나왔으면은, 이 정도 치수가 나왔으면은 아마 지금 다 정의됐죠? 요 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홀을 실제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 홀도 이렇게 쭉쭉쭉 갈 수가 있고, 지금 정확히 안 나온 거라면은 얘 이 정도, 얘 옆면 크기가 나오죠. 이쪽에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둥글어요. 둥글기 때문에 반지름 치수로 하셔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뽑아주시고 이 살 두께 대략적으로 여기서 몇 미리 들어온다 이런 게 있죠. 뒤에 라인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보통은 답지 보시는 분들이 다 그거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5mm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뽑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게끔, 아니면 이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러면 이 살이 5mm다. 5mm로 이제 했을 때 육안상으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높이 만들어졌고 이 치수 나왔으니까 여기 치수는 굳이 중복 치수라서 입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치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표면 거칠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소에 여기 빼놓은 거 있으시죠? 이거를 갖다 쓸 건데요. 이거를 굳이 안 빼놨더라도 얘 있는 거 있시죠? 뭐 X, Y, Z. 이거 이제 글씨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X, Y, Z인데 보통 우리가 X, Y를 많이 갖다 쓸 것 같아요. 여기다가 표면 거칠기는 나중에 한번 다른 시간으로 해가지고 기하 공차 넣는 날에 다 같이 넣는 걸로 할게요. 표면 거칠기가 이게 글씨체가 지금 깨지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얘네는 살짝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죠? Y랑 Z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일단 Y를 무브로. X처럼 저렇게 잘 나오면 괜찮은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미리, 한 1mm 올려볼까요? 1mm, 아유, 왜 옆으로 가냐. 한 0.5 더 올릴게요. 0.5. 왜 자꾸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대충 아무 데나 찍으셔서 위로 하고 0.5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위로 올라오게. 얘네는 Z는 아마 이게 글씨체 모양인 것 같아요. 폰트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갖다 쓸 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명 번호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도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위치를 잡아놓은 거지, 나중에 가서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건드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 치수를 이렇게 넣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주의할 게 있다면은 에디트, ED 엔터 하고 치수를 찍으시면 거기에 텍스트로 건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로 해서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과정은 살짝 최대한 공간을 마련하려면은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 그것도 이제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내용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이토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